영도 폭염 플러스 태풍 공백, 한반도 9년 만에 기상이변의 여름. 올여름 대한민국은 불가마 속 지옥의 계절을 통과했다. 낮 기온은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도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이어지며 한반도는 24시간 끓어오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다. 역대 최악의 더위 기록. 올여름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30.7도. 이는 기상 통계가 시작된 1973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한반도 3공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장벽처럼 겹쳐지며 거대한 뚜껑으로 한반도를 눌러버렸다. 그 결과 기록적 폭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태풍마저 비껴간 여름. 보통 여름철 6에서 8월에는 한두 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만 올해는 달랐다. 태풍들은 잇따라 중국과 일곰으로 밀려나며 한반도는 단 한 번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태풍 없는 여름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전문가들은 말한다. 9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뜨거운 공기장벽이 약화되는 순간 태풍은 언제든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2025년 여름은 폭염으로 불타고 태풍마저 외면한 이변의 계절이었다. 하지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며 하늘은 또 다른 시련, 태풍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청자 여러분, 올여름은 그야말로 재앙의 계절이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낮더위, 밤에도 30도를 넘나드는 초열대야, 그리고 무려 46시간 동안 이어진 서울의 기록적 열대야까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극단적 폭염 속에서 한반도는 태풍 없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단 한 번도 태풍이 북상하지 못한 여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난심해도 되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태풍을 부르는 뜨거운 바다. 폭염을 만든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반도를 강철 뚜껑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거대한 장벽이 서서히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한반도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됩니다. 바로 태풍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게다가 폭염의 여파는 바다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태평양 10년 변동 주기와 맞물리며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무려 2에서 3도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에 있어 연료 참고와도 같습니다. 태풍은 뜨거운 바다 위에서 힘을 얻고 더 강력한 괴물로 성장합니다. 만약 한반도로 북상한다면 태풍은 약해지지 않고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돌아오는 계절.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가을철 태풍은 더 강력하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큰 피해를 안긴 매미, 흰남노, 차바 같은 슈퍼 태풍들은 대부분 가을에 상륙했습니다. 올여름 태풍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9월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뜨거운 바다, 열려버린 진로, 약화된 고기압, 모든 조건이 태풍의 귀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처서 매직은 없었다. 폭풍 전야의 침묵. 사람들은 매년 처서만 지나면 더위가 꺾인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8월 마지막 날까지도 서울은 미침 기온이 25도의 열대야에 시달렸습니다. 처서 매직은 없었습니다. 겨우 9월에 들어서야 열대야가 멈췄지만 이것이 결코 안도의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전야의 침묵일 뿐입니다. 2025년 여름은 기록적 폭염과 태풍 없는 이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더 강력한 태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9월 이후의 한반도는 두 가지 시련에 직면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폭염의 잔열, 언제든 북상할 수 있는 슈퍼 태풍. 기록적 폭염에 지친 한반도는 이제 태풍이라는 두 번째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아직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열대야, 아직은 방심금물.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지난밤 한반도의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중에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며 열대야가 사라진 것입니다. 서울은 무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뜨거운 밤을 끝내고 아침 최저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며 지난달 10일 이후 가장 시원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대전, 강릉, 광주, 대구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도 더 이상 밤더위의 굴레는 없었습니다. 북쪽 고기압, 시원한 한숨. 지금 한반도 북쪽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동쪽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습도가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답답하게 가득 찼던 공기가 걷히고 열대야가 해소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낮에는 햇볕으로 기온이 오르더라도 밤에는 한결 누그러진 공기를 느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올해 열대야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서쪽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 언제든 다시 습도가 높아지고 또다시 한반도는 밤더위에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 해안가는 여전히 밤에도 열기가 가라앉지 않으며 국지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메시지. 올여름 우리는 이미 46일이라는 역대 두 번째로 긴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났다고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열대야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고르기에 골고하다. 이번 여름은 기록적 폭염과 태풍 없는 이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9월의 하늘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폭염이 끝나기도 전에 태풍의 길이 열리고 열대야마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 대한민국은 아직 기상전쟁 속에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번 주말 대한민국 하늘이 폭발한다. 기상 대재앙의 서막. 시청자 여러분, 평범한 주말을 기대했다면 지금 당장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 9월 5일 금요일부터 대한민국은 하늘의 습격에 직면한다. 단순한 더위, 단순한 비가 아니다. 고기압, 태풍, 그리고 북태평양과 북쪽 저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며 전례 없는 기상 대혼돈이 펼쳐진다. 금요일, 갈라진 한반도. 9월 5일 금요일, 고기압의 회전과 태풍 15호 페이파가 만들어낸 소용돌이 바람 속에서 우리나라는 두 갈래로 찢어진다. 서쪽은 지옥 같은 33도 폭염, 동쪽은 상상 밖의 선선함. 이 극단적 대비는 산맥을 기준으로 갈라지며 불가마와 냉풍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괴한 풍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토요일, 진짜 재앙의 시작. 토요일 낮, 사람들은 그저 더운 날씨라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일 뿐. 중부지방, 북쪽에서 내려온 비구름벽에 갇혀 기온 급락, 갑작스런 쌀쌀함. 남부지방, 고온 다습한 공기의 감옥에 갇혀 찜통 지옥. 그러나 토요일 밤,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저기압과 남쪽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면 충돌한다. 그 결과 거대한 비구름대가 형성돼 일요일까지 전국을 뒤덮으며 폭우의 폭탄을 쏟아낼 준비를 끝낸다. 온도의 극단과 물폭탄. 이번 주말 주요 도시의 기온은 27도에서 36도까지 극단적으로 갈라진다. 중부는 선선함 속에서 갑작스런 빗줄기에 맞고 남부는 낮 동안 폭염에 시달린 뒤 곧이어 물폭탄을 맞는 운명에 처한다. 같은 날 같은 땅에서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일어나는 전례 없는 혼돈이 현실이 된다. 집중포화의 희생양. 특히 중부지방과 호남 해안가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BCMWF, MSM 모델 모두 이 지역을 집중호우의 직격탄으로 지목했다. 짧고 강력한 폭우, 국지적 집중호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기류 변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평범한 주말비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진다. 5880 선의 저주. 이번 강수대의 핵심은 500헥토파스칼, 5880선. 여기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뜨겁고 습한 공기가 맞부딪히며 비구름 폭탄을 만든다. 5880선 위에 위치한 지역은 곧 폭우의 사선, 죽음의 선이 될 것이다. 이번 주말 이 선에 걸린 도시와 마을들은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 잠시 멈춤? 착각이다. 월요일 비구름대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라. 화요일부터 또다시 거대한 비구름이 남하하며 한반도를 다시 집어삼킨다. 이번 주말은 단지 서막. 진짜 기상전쟁은 이제부터다. 최종 경고. 이번 주말의 날씨는 단순한 기상예보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이 던지는 2단 폭격 경고다. 1차 폭격, 이번 주말의 폭염과 폭우. 2차 폭격, 다음 주 초에 또 다른 폭우.
폭염, 폭우, 기류 충돌, 대혼돈. 지금 대한민국은 하늘이 만든 거대한 전쟁터에 갇혔다. 여러분, 이번 주말 우리가 맞닥뜨릴 것은 소나기가 아니라 재앙이다. 숨 막히는 더위 뒤에 몰려오는 건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흔들 폭우의 대격변이. 여러분, 하늘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람 한 줄기, 구름 한 조각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지 그 신비로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15호 태풍 페이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30년 넘게 날씨를 지켜보며 쌓은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태풍은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태풍이 우리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무대로 들어가 볼까요?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중국 북부 지역으로 띠 모양의 대상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제15호 태풍 페이파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18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충돌하며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처럼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서는 동풍이 산을 타고 올라가며 습기를 모아 비를 내리게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강원도에서 지내며 느낀 점이지만 이런 날씨에는 산책로가 미끄럽기 쉬우니 외출 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풍 페이파는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중심 풍속은 초속 18m로 강도 약 세력입니다. 시속 25km로 북상 중인데요. 이 태풍은 아직 세력이 약한 편이지만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며 언제든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형성되는 과정은 마치 자연의 소용돌이가 되어 작은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죠. 이런 자연의 움직임을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풍의 북상으로 형성되었던 비구름대는 현재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태풍 페이파는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지나고 있는데 태풍 중심 우측에서는 강한 남풍으로 인해 연직 시어가 발생하며 상층의 환경이 불리해졌습니다. 연직 시어라는 건 고도에 따라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인데 이게 강해지면 태풍의 구조가 불안정해져 발달이 억제됩니다. 순환 중심이 일부 노출되는 등 발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편서풍의 움직임에 따라 미묘하게 바뀌는데요. 편서풍은 고도 10km 정도에서 부는 강한 제트 기류로 태풍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북쪽으로 이동 중이지만 동해 남부 해상으로 내려온 편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새벽 태풍은 규슈 해안에 상륙한 뒤 내일 밤에는 도쿄 인근 남쪽 해상을 지나고 7일 아침에는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오늘 태풍이 북상하면서 동풍이 강하게 불 예정인데요. 서해상에서 유입되던 수증기가 동풍의 상하로 공급이 차단되면서 강수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 특히 울산이나 포항 같은 곳에서는 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해안선을 따라 비를 집중시키기 때문이죠. 바람 방향이 북동풍으로 바뀌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대기 불안정이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아오르며 구름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여름철에 자주 보이는 날씨 패턴입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33도로 경남 창원이나 전남 광주 같은 내륙 지역에서는 32도에서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겠죠.
동해안 지역은 강수 강도가 점차 약화되겠지만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속초나 강릉 같은 해안 마을에서는 밤 늦게까지 우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태풍 페이파가 방향을 바꿔 규슈 해안에 상륙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동해안 지역의 동풍 강수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남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대야는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으로 제주도처럼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이 아침 그동안 한반도를 떠났던 티베트 아열대 고기압이 남부지방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티베트 고기압은 히말라야 산맥 위에서 형성되는 따뜻한 고기압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주범이죠. 따라서 고온 다습한 아열대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북동풍으로 인해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겠지만 충청도의 대전이나 청주, 전북의 전주, 영남의 대구 같은 중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높을 전망입니다. 특히 대전이나 청주에서는 34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실내외 온도차에 주의하세요. 저녁에는 고온 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며 공기가 수렴되는 호남 지역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고 밤에는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나 전주처럼 논을 받쳐주는 호남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작물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갑작스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전 시 조심하세요. 태풍 페이파는 이날 밤 도쿄 부근 해상을 지나 동쪽으로 계속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 지역의 해수 온도가 29도 이상으로 높아 육지에서 멀어지며 태풍이 더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증발하며 태풍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이죠. 7일 새벽에는 요동반도에서 중국 내륙으로 2차 전선 저기압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아열대 고기압이 중부로 북상하면서 산동반도 일대에 형성된 한랭전선의 이동이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계로 비와 천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상의 수증기가 남서기류를 타고 들어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출근길에 가벼운 비가 올 수 있으니 우산을 챙기세요.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수도권 서부와 남해안, 제주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에는 한랭전선 전면에서 부는 남서풍으로 인해 대기 불안정성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충청 이남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서 폭염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나 경북 대구처럼 더운 지역에서는 열사병 위험이 있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 무렵 국한된 지역에 머물던 한 전선이 느린 속도로 남하할 전망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중부지방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호우는 산사태나 홍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대비하세요. 이 한랭전선은 서해상을 지나며 이동이 느려져 점차 정체전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상의 높은 해수 온도로 인해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대가 정체된다면 강원 영동 지역 역시 예를 들어 양양이나 속초에서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토양을 적시며 농작물에 유익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8일 아침에는 북한 지역에 한랭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고기압이 형성되고 남부지방에서는 아열대 고기압이 버티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중부지방에 정체된 강수대는 매우 많은 비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선상강수대의 영향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클 수 있죠. 예를 들어 경기 북부와 남부의 강수량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오전 9시 이후부터 강수대가 이동하며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소백산맥을 지나면서 구름기군대가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백산맥은 산맥 효과로 구름을 막아 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죠. 낮 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영남 지역, 특히 부산이나 대구에서는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충청, 호남, 영남 북부 지역에도 다소간의 비가 이어지다가 점차 약화되어 밤에는 대부분 강수가 그칠 전망입니다. 영남 중남부 지역, 예를 들어 경남 밀양 같은 곳에서는 산발적인 소낙성 강수가 있겠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나기는 잠깐의 상쾌함을 주겠죠. 9일 아침에는 중북부 지역에 형성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기온이 많이 떨어져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따뜻하지만 안개로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낮 동안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 들어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 곳곳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중부지방은 26도 이하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할 것입니다. 서울은 27도까지 올라가 평년 기온 27.4도에 약간 못 미칠 전망입니다. 밤에는 남부와 충청 남부, 예를 들어 논산이나 천안 같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일부터는 중고도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한기가 머물며 중국 중북부 지역에서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자주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해 한반도 북부를 자주 지날 것입니다. 상해 부근에서는 온대저기압이 발생해 북동쪽으로 이동할 전망인데요. 11일에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강수 시간이나 지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상예보의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이렇게 태풍과 전선이 하늘에서 춤을 추는 가운데 우리는 자연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도 가을의 맑은 공기가 다가오고 있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하늘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이 가을이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